안녕하십니까.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말, 집단지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권자를 향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부실 사태를 언급하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9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코로나 대선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투표소 관리인들이 이미 이재명에게 기표가 돼 있는 투표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발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권자인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박스, 쇼핑백 같은 데 담아가지고 다니질 않나.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이른바 전달 투표를 하질 않나. 전국 곳곳에서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센 항의와 다툼이 벌어지는 등 말썽과 소란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일부러 혼란을 조성하려는 거냐?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말씀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하셨구나 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여기저기서 사전투표가 말썽이 나자 국민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부와 여당을 믿지 못하고 있는 판에 대통령 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선거 부정인지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의 말 한마디 없이 별일 없었던 것 같이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전국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투표장 사고와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아실 것 아닙니까? 오늘 본투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잘 넘어가게 될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덤덤하게 지나친 데야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8일 국무회의 지시 가운데 선거에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기 바란다는 데 대해 명확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은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좌파와 친노, 친문 세력이 즐겨 사용하던 말로 끔찍했던 횃불 시위가 연상되기 때문에 별로 좋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들은 광화문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대중들의 행동을 미화하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집단지성이라며 찬사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촛불 시위, 박근혜 탄핵,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집권의 영속성을 당부한 암호 같은 것으로 느껴져서 거부감이 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촛불을 들었던 중추 세력 가운데에는 중국 공산당의 조종을 받는 중국의 한국 유학생 6만여 명과 일본 공산당 조직에서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들은 수입한 외제 집단 지성이었습니까? 그들 횃불로 광장을 휩쓸던 집단 지성들이 꿈꾸던 나라와 꿈꾸던 국민의 운명, 그리고 5년 후의 미래가 쇠락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리고 어디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국격이 형편없이 천박해진 오늘의 한국,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요.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기 바란다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집단 지성과 당신들이 꿈꾸는 나라와 국민의 운명, 그리고 쇠락하고 무너져가는 나라가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만은 확실하게 지켰다고 인정합니다. 그걸로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받아들여져 거부감이 든다고들 합니다. 선거에 엄정 중립을 외치던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제1야당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거칠 게 없었습니다. 추경에 대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대선 전에 300만 원 지급을 독촉해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거리두기도 확 풀었습니다.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정치 방역이었습니다. 야당에서 광주 쇼핑몰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전북 군산을 찾아가 우리 정부가 함께 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자 앞으로 60여 년 원전을 주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보았지만 전기료 인상은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중립내각을 구성했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등을 선거주무부처 장관에 친문 정치인을 앉혔습니다. 선관위원까지 친여 인사로 앉히려 하더니 확진자 투표장에서는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 원칙까지 무시하는 사전투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의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대통령의 말 속에 담긴 속뜻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